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6강까지 1차 시에서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 하면서 46강으로 이어져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2차 시 수업은 실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문제를 통해서 개념 파악을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 지금 문제가 나와 있고, 이 문제는 EBS에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자료실에 있는 문제 같이 다운받아서 보든지 보면서 좀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문제인가 하면은 그림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얼마인지 모르는 높이 위에 이제 들려져 있다가 뭐 들고 있든지 매달아 놨든지 들려져 있다가 이것을 이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떨어뜨리면 이렇게 해서 바닥에 가서 꽝 닿겠죠. 그러면 요 상태의 자유낙하 운동을 옆에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저기 2초, 그 다음에 4초까지 이제 시간이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여기다 들고 있다가 낙하했을 때 이제 4초 후에 이제 바닥에 닿았다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1kg의 물체를 H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4초 후에 지면에 닿았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놓고 1초, 2초, 3초, 4초 후에 떨어졌어요. 물론 어떻게 떨어질까요?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물체는 아마도 요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이동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낙하했을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감안하면서 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3단원에 배웠던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에 해당됩니까?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데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런 운동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 중력을 받아서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에서는 항상 속력 변화가 1초에 얼마씩 발생한다.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중력, 가속도 상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중력 가속도 상수를 9.8이라는 값이 계산하기에 좀 복잡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 9.8이라는 요 값을 얼마로 하라? 10m/s로 해서 계산을 하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중력 가속도 상수는 10으로 하고 공기의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여기에서 2초 동안 시간이 흘렀다면 이 속력 변화는 얼마가 일어나야 돼? 처음 0에서 시작해서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 빨라지는 거야? 10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또 2초가 지났으니까 10 빨라진 상태에서 또 10만큼 빨라져야 되니까 2초가 되면은 얼마만큼 증가해야 됩니까? 20만큼 증가해야만 2초에 20이 증가해야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10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 9.8 대신에 10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다시 지우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 떨어지는 물체가 1초 지나면 10m/s의 속력을 갖게 되고, 또 1초가 지나면 20m/s. 그래서 2초가 됐을 땐 20m/s의 속력을 갖는다. 그럼 4초가 됐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4초가 되면 40m/s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40m/s가 돼야 기울기가 역시 10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것은 1초에 빨라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2초에 20 빨라져야만 10m/s를 유지하는 거고, 4초에는 40만큼 빨라져야만 10m/s를 유지하는 거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로. 자, 0, 0. 요거는 시간, 요거는 속력이다. 생각해보자. 멈춰 있어. 0에서. 멈춰 있다가 1초가 지났어요. 1초 후. 1초가 지나가면은 속력, 1초가 지난 다음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m/s의 속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됐어. 그럼 2초가 됐을 때는 속력이 얼마? 20m/s. 3초가 됐을 때는 얼마? 30m/s. 4초가 됐을 때는 40m/s의 속력을 갖는 거야. 이렇게 변화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책에서 배웠을 때는 요 10이 아니라 얼마로 배웠어요? 9.8이고 2초가 됐을 때는 19.6이고 29.4 이렇게 해가지고 1초당 빨라지는 정도가 얼마씩 빨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았었지? 9.8씩 빨라진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은 얼마씩 빨라지도록 계산하라는 거예요. 10씩 빨라지도록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걸 9.8 대신에 10을 대입한 거예요. 어떤 개념의 의미를 알겠지?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 표에 해당되는 X축과 Y축의 값을 대입하면 2초일 때는 20, 4초일 때는 40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3단원의 운동에서 배웠던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값을 알아야 돼요. 중력 가속도 상수가 원래는 9.8m/s가 1초에 빨라지는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요거 대신에 10m/s로 계산하라는 문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2분의 1V, V라고 주어져 있는 값 대신에 20, 40으로 이 문제를 먼저 대체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영상 뒤로 돌려서 다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주어진 것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자, 이렇게 시간 속력 해서 뭐 2초일 때, 4초일 때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는 2분의 1 V였지만 이제 얼마로 여러분들이 과감히 넣을 수 있어요? 20m/s라고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2초일 때는 20이 돼. 2초일 때는 20.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0이 돼야만 중력 가속도 상수가 10이 된다는 거예요. 자, 4초일 때는 얼마가 돼요? 40이 돼야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4초에 40이 돼야 중력 가속도 상수가 또 10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겠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뭐를 알아낼 수 있느냐? 중력 가속도 상수, 이 중력 가속도 상수를 이용해서 속력이 20, 40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좀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잘 익혀봅시다. 그럼 먼저 이 40의 의미를 알아보자. 40의 의미가 뭐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서 꽝 했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 걸리냐면 4초 걸린다는 얘기야. 4초 후에 바닥에 닿은 거야. 그런데 바닥에 닿는 4초 후에 바닥에 닿을 때 현재의 얘의 속력 V가 얼마라는 거냐? V가 40m/s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요 표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낸 이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이 공의 속력이 40m/s라는 속력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 될 일은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자.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생각하면 자, 이 부분을 Hm 높이에 있는 공을 A번 공이라고 하고 바닥에 닿는 공을 B번 공이라고 해보겠어요. B.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는 거죠. A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우리 46강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지점에서는 멈춰있는 지점에는 위치 에너지뿐이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느냐? 9.8 mH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9.8이라는 것은 질량 1kg에 담기는 중력의 크기를 얼마로 봤을 때요? 9.8N으로 봤을 때 9.8을 쓴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미 중력 가속도 상수를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을 때는 요 9.8 대신에 질량 1kg에 대한 중력의 크기를 몇 뉴턴으로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뉴턴으로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9.8 대신에 얼마로 바꿔줘야 된다? 10으로 바꿔줘 가지고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문제를 대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이 지금 이 지점에서 A의 위치 에너지는 9.8 mH로 구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9.8 대신에 얼마로 하라고 10으로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9.8 대신 10 mH로 바꿔줍니다. 이런 건 아직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 mH로 바꿔줬어. 그래서 A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10 mH다. 그럼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 m v 제곱. 이것이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인데 요 V를 구한 거야. V 값이 얼마라고 구해진 거예요? 40이라고 주어집니다. 40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m 곱하기 40 곱하기 40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 mH는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럼 질량은 물론 1이라는 값을 넣어줘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양변에 질량 m이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 질량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1kg을 낙하시키든 2kg을 낙하시키든 양변에 질량이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약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늘 결과가 어떻다? 같다. 그런 의미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야. 헷갈리는 사람은 지금 몰라도 되고 어쨌든 m이 양변에서 이제 약분이 돼서 1로 바뀌었으니까 10H는 얼마가 됐어요? 약분하고 20하고 800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800, 248 맞죠? 800. 그러므로 H는 얼마가 된다? 80m가 된다. 그래서 이 H 값이 80m라는 사실을 구해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까지 순서를 한번 다시 봐보자. 먼저 속력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를 알아내느냐? 얘가 4초 후에는 이 공이 여기서부터 떨어져. 4초 후에는 떨어지는데 4초가 되면 속력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느냐? 4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어떻게 알아냈지? 낙하하는 물체. 중력만 받아서 진공 상태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1초의 속력이 10m/s씩 빨라진다. 원래는 9.8이지만 10만큼씩 빨라지라고 했으니까 10m/s씩 빨라져서 출발해서 0에서부터 4초가 지나면 속력은 0에서 어디까지? 40까지 빨라진다는 말이죠. 이해갔지? 그래서 4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이 4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하는 이 질량 1kg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이 지점은 멈춰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없어. 위치 에너지만 있어. 위치 에너지가 얼마로 있어? 9.8 mH로 있어야 되는데 9.8 대신에 10이라는 숫자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10 mH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얘가 떨어져서 바닥에 닿는 순간에는 뭐만 있느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mv 제곱으로 존재하니까 여기에 속력 v를 넣어가지고 2분의 1 m 40 곱하기 40만큼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 바닥에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A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로 식을 정리해가지고 양변에 m을 지우고 높이를 구해보니까 h가 80m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됐죠?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어떤 개념을 알았어. 요 그래프를 통해서 4초 후에 속력을 알아내고
속력을 통해서 바닥에 떨어질 때의 운동 에너지를 알아냈고 그 운동 에너지가 이 Hm 높이 위에서 가져야 되는 위치 에너지하고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H가 80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자 보기에서 또 보니까 어떤 보기가 또 등장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H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2초일 때 높이는 얼마냐? 2초일 때의 높이. 그러니까 2초라는 것은 얘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다가 중간 지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점점 빨라지니까 처음 1초, 2초일 때의 높이는 어디일까? 이 중간으로부터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중간으로부터 위에 있겠죠. 어느 지점에. 그치? 3초, 4초가 됐을 때 급격히 빨라지니까 더 빨라지니까 2초일 때는 중간으로부터 더 위에 부분에 어딘가 있을 거야. 어느 지점 여기쯤이야. 여기가 2초쯤에 지나가는 높이야.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냐 하는 것이 이게 문제. 이 높이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1번 우선은 2초일 때 뭐를 알았어? 속력 2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럼 2초의 지점을 요 부분이라고 하고 요 지점에 C라고 해보자. C를 통과하는 순간에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이냐, 땅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이냐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면은 우선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선은 자 C 지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는 10 곱하기 m 곱하기 h 이만큼이 그 지점 C 지점에서 X라는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야. 그 다음에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인데 요걸 알아냈죠. 얼마야? 2초일 땐 속력이 20이니까 20의 제곱이니까 V 제곱 대신에 이제 20 곱하기 2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지? 10 곱하기 9.8 mH 10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80. 요만큼이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하고 같아야 돼. 숫자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쉽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자 m이 주어져 있으니까 m 대신에 2를 대입하고 그러면 10mh니까 얼마냐? 10h 플러스 1 집어넣고 2분의 1 약분하고 10 곱하기 20은 200이 되겠죠. 그죠? 200은 80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0h는 600이 되니까 h는 얼마? 60m. 60m니까 봐봐. 요 중간이 80m에 중간이 40m인데 40m보다 더 높은 20m 더 높은 어느 지점에? 60m 지점.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60m, 위에서부터는 몇 미터? 20m. 바닥으로부터는 60m, 출발지로부터는 20m 아래를 지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갑니까? 이해갔어.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앞에서 해결했던 과정에 비해서 조금 복잡해진 이유가 뭐예요? C 지점은 A 지점과 B 지점과 다르게 C 지점은 뭐도 있고 높이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속력도 있어서 무슨 에너지도 존재하고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해. 그 둘을 합해야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지는 거야. 근데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로 이미 알고 있냐면 800이라는 값으로 알고 있어. 요만큼이야. 이게 A 지점 혹은 C 지점의 아니고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야. 800줄이라는 것이. 그럼 요 800줄이라는 것은 A하고 B 지점의 요 지점의 위치 에너지고 요 지점의 운동 에너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요 지점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이 8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속력 때문에 알아냈고, 20이라는 속력 때문에 질량을 1을 넣어서 이만큼이라는 걸 알아냈고, 이것은 역학적 에너지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를 뺀 나머지 600만큼이 위치 에너지인데, 그 위치 에너지는 10H니까 H는 60m가 나온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따지면 60m 높이의 상공을 얘가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잡고, 그럼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용어를 알았어. 재밌지? 재밌는 표정들이야. 재미가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보자. 그래프를 이용해보면은,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해결해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해결해보고, 요거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배웠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요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 이동 거리가 된다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이동 거리. 그럼 2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 2초 동안에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삼각형의 면적. 그럼 면적은 얼마예요? 가로 2, 세로 20,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얼마가 돼? 20m. 이게 바로 뭐야? 2초 동안의 이동 거리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멈춰 있다가 2초가 지나면 몇 미터 이동한다는 거야? 20m 이동한다는 거야. 20m 이동하게 되면 총 거리가 몇 미터인데? 80m인데 20m를 이동했으니까 나머지 몇 미터 남았다? 60m 남았다. 이렇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응용력이 생겨납니다. 어때요? 배운 보람이 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3단원부터 배워서 6단원의 역학적 에너지까지 공부했던 과정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고 우수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해결해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V는 40m다. V 여기는 40m 맞죠? 니은 H는 80m다. H는 80m다. 맞고요. 디귿 가에서 2초일 때 물체의 높이는 40m이다. 2초일 때는 40m가 아니라 여기까지니까 몇 미터가 돼야 돼? 60m가 돼야 돼. 그렇죠? 60m니까 틀렸고.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 니은 두 보기가 맞겠다. 자, 아주 재밌는 그런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등장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좀 반복해서 시청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 다뤄야 될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수업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